조종사인 프란시스코 사라비아는 멕시코의 사막지대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비행 장치들이 오작동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만이 그가 처한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무선 장치도 고장이 났습니다. 놀라고 혼란스러웠던 이 남성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곳은 후에 침묵의 지대라고 불리게 될 곳이었습니다. 이 장소에 얽힌 미스테리는 그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에 버금갈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멕시코의 세발로스로부터 400km 떨어진, 그리고 텍사스 엘파소로부터 남쪽으로 650km 떨어진 이 사막에서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마피 및 침묵의 지대에 있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란시스코 사라비아는 1930년대에 사막 한가운데서 이 이상한 지역을 발견했는데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비행기의 일상적인 운항을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지대의 설명 불가능한 현상을 경험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1964년 국영기업 페맥스는 멕시코의 정유회사로 엔지니어 헤리 들라 페냐를 파견하여 그 지역의 사막을 탐사하도록 했습니다. 멕시코 북부에 있는 치후아와의 히메네즈로 가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내는 것이 이 남성의 임무였죠. 하지만 탐사는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이 팀의 모든 전파에 영향을 주는 무선 이상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아예 작동을 하지 않았죠. 전혀요. 사실 이 지역에 침묵의 지대라고 이름을 붙여준 건 바로 해리 들라 페냐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해리는 이 불가사의한 지역에 매우 흥미를 느껴서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이 지역으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는 무선통신 불가 지역을 지도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지역들이 사방으로 옮겨 다녔거든요. 아무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지니어의 보고서 덕분에 마피 및 침묵의 지대는 그 섬뜩한 명성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통신 불능 말고도 이 으스스한 지대에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것 말고도 더 이상한 미스터리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계속 마주친다는 그 이상한 3명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남자가 2명, 여자가 1명이라는데 셋 다 금발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상한데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사막에서 여행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 이방인들은 지역 주민만큼 유창하게 스페인어를 할 뿐만 아니라 매우 매력적이고 공손하다고 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3인방은 목장에 자주 나타나는데 목적이 항상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목장에 올 때면 음식이나 돈 혹은 쉴 거처를 원하는 게 아니고 단지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을 물병에 채워달라고 한다고 하네요. 딱 한 번 어떤 목장 주인이 그들에게 어디서 온 건지 용감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저 위에서요 라는 말만 남겼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1975년 10월 어네스토와 조세피나 디아즈라는 2명의 화석 채집꾼들은 희귀한 표본과 진귀한 암석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침묵의 지대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 모험은 바라던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재앙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작업에 몰두한 나머지 2사람은 엄청난 폭우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타서 전속력으로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차량 주변의 땅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을 빨아들이려 위협하는 늪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들은 차 안에 갇혀서 최악의 상황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네스토와 조세피나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2 남자를 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환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남자들은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2사람은 모두 밝은 노란색 우비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들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정말 이들의 자동차는 잠시 후 위험에서 벗어나 단단한 땅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네스토가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차에서 내렸을 때 그들은 감쪽같이 사라졌죠. 정말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게다가 침묵의 지대는 50km 길이의 황폐한 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곳에는 이상하게 정기적으로 운석이 떨어지곤 하죠. 20세기에만 해도 운석들이 꽤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중에는 운석 2개가 기적적으로 똑같은 지점에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1938년과 1954년의 16년 간격을 두고 말이죠. 1969년 가장 기억에 남을 운석 충돌의 목격자들은 오랫동안 그 일을 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벤자민 팔라시오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평생 마피 및 침묵의 지대 외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보니 하늘이 마치 낮처럼 밝았다고 합니다. 빛이 너무 밝아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고 엄청난 굉음도 들렸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인근 주택들의 창문이 깨질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그 운석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져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운석 부스러기가 가장 멀리 퍼진 사례라고 합니다. 침묵의 지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70년 7월 11일 미국은 발사체가 대기권 상층부에 다시 진입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유타주 그린리버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아테나 로켓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래 이 로켓은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즈 지역 어딘가에 착륙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켓이 무언가에 이끌린 것처럼 경로를 벗어나서 침묵의 지대의 정가운데에 추락한 거죠.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상한 그 무언가에 끌린 걸까요? 미국 당국은 로켓 잔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고 멕시코 정부는 이 부지에 대한 접근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색되는 무언가가 그들의 통신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웠고요. 무선 신호 방해 외에도 위성과 텔레비전 신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론가들은 심지어 이 지역에 강한 자기장이 소위 말하는 암흑지대를 만들어냈다고 추측하기도 했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아주 불가사의하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당연히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침묵의 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도출한 가장 그럴듯한 결론은 지하 깊숙이 퇴적된 광물의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 있는 강도 높은 자석물질과 우라늄이 약한 무선 신호를 야기할 수 있다고 확신하죠. 게다가 기억하시겠지만 침묵의 지대는 떨어진 운석의 파편들로 덮여 있는데 보통 이 파편들은 철분 등 여러 금속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대의 무선 신호가 비정상적인 이유일지도 모르고요. 반면에 몇몇 전문가들은 침묵의 지대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 더 많은 운석을 끌어당긴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곳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죠. 그들은 이 지역의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소문들은 그저 과장되고 터무니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회의론자들조차 무선통신 장애와 이상한 신호 교란 현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 현상을 뒷받침할 또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침묵의 지대는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서 전파 방해가 일어나기 쉽죠. 또한 사막을 거닐고 있는 신비롭고 친근한 사람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들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역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 전설에 불과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과 등골이 오싹하게 하는 전설 외에도 이 지역은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환경이 고유한 식물과 동물종을 가진 정말 독특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는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31종의 식물들과 멸종 위기에 처한 사막 거북이를 포함한 75종의 보호 동물들이 있죠. 또한 이곳에는 이 지역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화석들이 넘쳐납니다. 이쯤 되면 1979년에 침묵의 지대가 마피미 볼손 생물권 보호구역의 일부가 됐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죠. 산 이그나시오 산맥 옆에는 연구실도 세워졌답니다. 지구상의 다른 신비로운 곳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사라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